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아크로리보하임 단지 102동 상가 코너에 있는 한강위치중개법인 대표 야승성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흑석동이 요즘 몇 해 동안 뜨다 보니까 흑석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많고, 또 투자하러 오셨다가 흑석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오신 분이 많아서 매번 설명드리는 게 번거로워서 제가 흑석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흑석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흑석동을 잘 아느냐라고 하면 흑석동 토박이에 비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죠. 무슨 역사적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동산 한지 거의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느끼고 체득한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지식과 경험을 두서없이 그냥 편하게 여러분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흑석동을 보면 이 흑자가 거물흑자잖아요. 거물흑자고 석이 돌석입니다. 그래서 이 흑석동이라고 했을 때 검은돌 동네이라고 이렇게 명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이 돌이 검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쪽 동네 여기 명수대 한강현대 이 옆에 공원 같은 데 있는데, 여기에 가면 한강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실제로 돌이 많이 검은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검은 돌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흑석동으로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흑석동이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금석동, 이제 아파트 값이라든가 땅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금덩어리 땅이 돼서 금석동이라고 별칭이 있고, 최근에 이 서반포, 이 반포의 서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 서반포로 이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의 유래는 그렇고요. 그러면 흑석동의 이 자연적인 환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항상 지도가 이렇게 살짝 놓고 봤을 때 얘가 북쪽이 됩니다. 정북이 되고 이게 남이 되죠. 그래서 여기 서가 되고 얘가 이제 동이 되겠죠. 자, 동쪽은 한강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여기서 조망 정도에서 보면 남산이라든가 저기 북한 인왕산 그쪽이 보이고요. 남쪽으로는 이게 서달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가 서달산이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흑석동은 역사가 깊은 동네이면서 또한 그 가진 장점 중에, 자연 환경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요즘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 한강. 이 한강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을 띄고 있고, 그래서 이 한강에 최근에 이 한강과 관련해서는 예컨대 압구정, 한남동, 반포, 그 다음에 용산, 이천, 그 다음에 흑석동, 여의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한강 주변으로,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쓴 것처럼 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전에는 강남과 비강남의 시대라면 앞으로는 이 한강변과 비한강변의 이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 한강과 비한강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흑석동이 최근에는 강남 아파트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9.13 대책으로 2019년도에 이제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잠실 리센츠라든가 이런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 흑석동, 이 아크로리바임 2018년 11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매매도 물건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호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이 흑석동이 갖는 장점은, 최대 장점은 자연환경이 좋다. 예컨대 이제 옛날에는 제가 그 강남을 가거나 다른 데를 가보면 옆에 그 확장성이 좋죠. 그냥 쭉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줬는데 흑석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막혀있죠. 그런데 오히려 장점을 보면 이제 앞으로 주거의 쾌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이 한강이라고 하는 이 한강 조망권과 그다음에 이 국립현충원 있죠. 이 현충원을 끼고 있는 이 녹색 있죠. 이게 전부 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서달산을 둘러싼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 그러한 자연 환경이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부동산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아크로 리버하임 단지에 이제 비대위 대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자 우리 아크로 리버하임은 이 7구역이죠. 그 다음에 작년에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시작된 이 8구역 롯데캐슬 에드포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7구역과 8구역은 이제 입주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최근에 이 7구역과 8구역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따로 이 아크로 리버하임과 이 롯데캐슬 에드포르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7구역과 8구역은 이미 입주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는 1073세대가 됩니다. 여기는 545세대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입주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가 입주를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 4구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한강 푸르저죠? 그러니까 푸르저입니다. 대우 푸르저인데 여기가 863세대입니다. 2012년 7월이죠. 자, 여기가 2012년 7월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구역, 여기가 센츄럴 1차입니다. 여기가 센츄럴 1차인데 여기가 655세대 2011년 5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센츄럴 2차입니다. 여기가 이제 6구역이죠. 여기가 4, 5, 6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2년 12월에 그래서 2011년, 2012년, 2012년 이렇게 입주를 시작을 해서 했는데 여기 푸르지오는 863세대, 센츄럴 1차는 655세대, 그 다음에 센츄럴 2차는 963세대, 1000세대 넘는 단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7구역이 1073세대, 1000세대를 넘었고요. 롯데가 545세대 이렇게 해서 현재 신아파트 단지. 자, 물론 그 전에는 이 해가든 아파트라고 주상복합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 흑석시장가에 있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주상복합으로서 개통이 지어져서 2010년도에 154세대로 해서 입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흑석동 뉴타운의 원조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4, 5, 6 이렇게 입주가 된 다음에 7, 8 이렇게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구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이제 2구역 안에 2구역과 9구역 사이에 있는 해가든 아파트라고 하는 154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죠. 그러면 자 남은 구역은 어디냐? 남은 구역은 어디냐면 자 여기 11구역이 있습니다. 자 11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구역 여기 3구역 그 다음에 9구역 이게 3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된 거는 3구역, 9구역, 11구역이다. 자 3구역은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죠. 철거를 해서 조만간 착공을 하고 하면 통상적으로 한 4년 3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구역은 지금 사업식 인가를 안 다음에 지금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위해서 1월 말까지인가 아마 지금 조합원들한테 원하는 평형을 신청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평형 신청 접수를 받고 있을 겁니다. 9구역은 이렇고요. 여기는 이제 대충 1500세대입니다. 1500세대 여기는 1700세대. 9구역에 이제 가장자리 여기는 고등학교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가 지금 선정되는데 선정 과정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11구역은 지금 이제 공동 사업 시행 방식으로 갈 건데요. 이게 조합과 그 다음에 한국토지인가요? 뭐 이게 토지신탁인가에서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갈 건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사업시행인가를 평균 20층 이상으로 했다가 반려되고 원하는 대로 15층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단계는 이제 입주 두 단계를 빼놓고 진행 중인 단계는 이 세 개가 있다. 가장 빠른 것은 이 3구역이 있죠. 3구역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9구역, 그 다음에 11구역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벌써 아까 기존에 완성됐던 게 5, 6, 7, 8. 자, 7, 8은 입주가 된다고 했고요. 4, 5, 6은 이미 입주가 됐고 그 전에 해가든이 있다고 했죠. 해가든. 그 다음에 4, 5, 6, 7, 8.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3, 9, 11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머지 어디가 남아있느냐? 남아있는 부분은 여기 1구역과 2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구역과 2구역은 조합 추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합이 설립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흑성역에 가장 근접해 있고, 흑성역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에 접해 있어서 여기는 색깔이 다르죠. 여기서는 준주거지라든가 상업지는 아니고 일단은 상업지로 될 확률도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용적률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3종 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사업성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흑석동의 마지막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충 소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층, 예컨대 여기도 이제 공동사업 시행 방식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충 한 40층 정도 현재 높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2구역의 특징은 주상복합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밑에가 상가가 들어오다 보면 주상복합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가가 흑석동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이 상가가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구역은 이제 아파트도 있지만 이 주변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역시 상가가 끼어있는, 상가가 좀 비중 있는 그런 구역이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고층이 들어선다고 하면 한강 조망이 되겠죠. 여기 흑석초등학교 위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2구역에 있는 빗물 펌프장이 이 건너편으로 지하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가게 되면 여기에 뭐를 만들 거냐. 예컨대 서울시에서 이런 경우는 청년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2구역에서는 반대하죠. 왜? 여기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이게 이제 건물 짓는 동간 그 거리도 있고 그래서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2구역에서는 이거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야 건물도 올라갈 수 있고 쾌적성을 담보하겠죠. 그래야만 2구역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꼭 그 2구역 자산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굳이 흑석 이 역세권에다가 청년 임대주택을 짓느니 차라리 이 한쪽을 좀 띄워주고 이 전체로 같이 개발해서 앞에 대형 큰 건물들이 들어서가고 뒤에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이 전치죠. 전치는 자, 이쪽에 아파트가 다 개발되고 나면 기존에 살던 어르신들 또는 돈이 없어서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고 팔 수밖에 없으신 분들 또는 기존에 원룸에 살던 학생들 이런 중대생들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부분 임대형이라고 해가지고 34평을 25평 플러스 9평 또는 30평을 쪼개거나 40평대를 쪼개서 방 하나 오피스텔처럼 7, 8평짜리를 만들거나 10평 정도의 원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분 임대형 건물인데 이게 아무래도 수요 부족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요 밑에 요 전칙 쪽 요 밑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한 원룸 건물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신축 원룸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저 위쪽으로는 이 빌라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빌라를 지어서 여기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을 이쪽으로 습수화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문 구역은 어디냐면 남문 구역은 다 기존에 개발됐던 데였죠. 자, 대표적인 게 명수대 현대가 있습니다. 660세대입니다. 제가 15층입니다.
15층. 자, 한강현대도 여기도 15층이죠. 15층이고 둘 다 대략 29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년이 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고요. 현재는 이제 이게 15층이다 보니까 층고를 올려야만, 층고를 많이 올릴 수 있어야만 수익성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해도 승부가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층고 제한 부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으로 갈지 리모델링으로 갈지 이거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분이 저 뒤에 청과아파트. 자, 청과아파트는 101동과 102동은 사람이 이제 일반 아파트고요. 요 밑에 103, 104, 105 세 개 동은 임대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97년도에 입주해서 346세대가 됐죠. 아까 한강현대와 명수현대는 1988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29년 차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그보다는 낮죠. 그렇지만 현재 여기에 이제 3구역이 개발되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될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구역 개발 성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또 있었던 게 유해미 아파트 206세대, 이거는 2003년도네요. 그 다음에 흑석 동양 423세대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아무래도 이 흑석역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흑석역에서 가까울수록 더 아파트 가치가 상승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때문에 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약간 덜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흑석역에 가까운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길이 넓혀진다 하더라도 뒤에 상도동에서 넘어오는 그런 차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 아침에 여기 흑석동에 본 도로에 이 흑석동 앞에 큰 이 도로에 접할 때까지는 많은 차들이 혼잡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될 수 있으면 앞쪽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흑석동을 이제 전반적으로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한 단지 한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이 9구역, 3구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수현대 간단하게 정리하면 98년도에 입주했고 660세대, 960세대 단지가 이렇고요. 1000세대 넘는 단지는 7구역, 그 다음에 3구역, 9구역 이 세 개 단지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11구역도 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사업 시행 방식이기 때문에 큰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하지만 큰 무리 없이 가게 되면 어떨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사업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구역은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이 중대구조 뒤쪽에 올라가는 이 앞부분은 25평이 배치되어 있고, 이 뒤쪽으로는 30평대, 40평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갈수록 좁아야죠. 넓죠. 물론 안에 단지에서는 크게 넓지 않겠다고, 크게 낙차를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뒤쪽이 고바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거의 한 70~80%가 25평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요. 요 사이에 도로가 생기면서 여기 고등학교, 9구역에 고등학교 생기면서 이 흑석동 9구역의 상가중심지가 상가동 여기 중역중 뒤쪽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3구역 상가동 여기 있고 9구역 상가동 여기에 배치가 이렇게 되면, 물론 9구역 상가동에 임대동에도 1, 2층이 있고 여기에 하나 현대 KT 자리에 있는데 하나 상가동이 들어서긴 합니다만 비중이 적고 뒤쪽이 비중이 크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3구역과 9구역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 길을 놓고 상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관련 교육시설,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지 않을까. 물론 1, 2층은 이제 1층 이런 데는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아파트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이제 근리 생활이 들어오겠죠. 약국은 아무래도 이 근처로 중대병원 쪽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구역이 아무래도 이 상권에 관한 한 2구역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될 거다. 그래서 2구역 쪽에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지하나 이런 데 큰 마트, 이마트도 크게 들어오고
뭐 한 5층까지 상가, 사무실 들어오고 그 뒤로 그 위로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흑석동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9.13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파리 대책이 있고 작년에 9.13 대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대책으로 인해서 크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대출 규제죠.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 규제하고 이제 세금 이런 관련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파트 입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반포 1, 2, 4주에 한 4,000세대가 이쪽으로 이사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기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그래서 롯데 에드포르 8구역과 7구역 아크로 리버하임의 이 전세가 생각보다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앞으로 예를 들면 7억 이하는 거의 매물가 소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보면은 잠실 그 헬리오시티 거기는 뭐 5억 8천도 이야기하는데 거의 시세가 같이 가거나 또는 약간 높은 것 같습니다. 매매가는 살짝 이게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입주를 하신 분들이나 이제 전월세 위주고 투자자는 아무래도 갭 투자를 생각할 수 있겠죠. 갭 투자는 자 예를 들어서 34평이 매매가가 16억에서 17억 한다. 그럼 평균적으로 16억 5천을 볼게요. 그 다음에 아파트 전세가 7억 5천 한다. 그러면 갭 투자가 9억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구역이 그러니까 9구역이 9.13 대책 전까지는 피가 거의 7억 4천 거의 8억대도 나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4억 급매물 보면 우리 부동산 단톡방에 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가입해 있는 단톡방에 보면 급매물로 4억대의 권리가 프리미엄 4억대짜리도 가끔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매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3구역도 뭐 4억대짜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평균 잡아서 5억에서 6억, 여기는 한 4억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9구역 같은 경우는 롯데 시그니처로 롯데 건설이 선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일반 분양가를 어떻게 할 거냐? 평당 뭐 3천 얼마, 3,200이니 300이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1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이제 롯데가 제공하는 거는 더 높게 하고 미분양이 나오게 되면 롯데가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식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일반 분양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현재는 그런 일반 분양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팽형들 신청해라 라고 하면서 준 감정가의 권리가격, 즉 비례율이죠. 비례율이 118%에 맞춰져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118%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집 재산 가치가 조합에서 평가받기를 10억으로 봤는데 나중에 사업성이 좋아져서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고 일반 분양을 높게 해가지고 수익이 높아지면 그거를 조합원들이 나눠주거든요. 다시 조합원한테 혜택을 가게 하는데 그게 돌아가는 혜택이 18% 정도 더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론 10억짜리지만 실제로는 11억 8천짜리의 가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비례율이거든요.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것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그러니까 부수기 전과 나중에 새로 지었을 때의 사업성을 비교해가지고 이게 크면 당연히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수익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 수익성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9구역이 최근에 많이 뜨긴 하는데 프리미엄도 많이 올랐는데 9.13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 또는 5년간 재당첨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규제 조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효과는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된 거는 좀 다운돼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7구역도 보면 아크로 리바임도 매매는 16억에서 17억 정도 한강 보이는 것도 뭐 15억, 16억 아래도 있는 게 있는데 쉽게 매매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는 물론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9.13 대책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은 이미 완료가 됐다. 그래서 5개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3구역, 9구역, 11구역 3개는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1구역과 2구역은 2개는 앞으로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덩달아서 자, 해가든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명수대 현대, 한강 현대, 그 다음에 동양, 유엠미, 청호 이게 이제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죠. 이 구축 아파트들은 향후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성은 더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왔을 때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흑석동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흑석동의 장점은 뭐다? 자연 환경이 좋다. 한강 조망도 되고 그 다음에 숲을 끼고 있는 그런 천재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확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왜? 막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계란으로 이렇게 포근하게 싸고 있는 형국 안에 이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용지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좋다고 보면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7구역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여기 뒤에가 이게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있고 조그마한 산이 있죠. 그래서 뒤에서 오는 북풍 한수 다 막아줍니다. 앞에 남쪽으로 동쪽으로 강이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형태다. 그래서 배산임수 한강 조망에다가 흑석역에 인접해 있어서 그래서 값어치가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강남 웬만한 아파트에 못지않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흑석동이 옛날에 그 낡은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 주변의 인접 반포, 용산, 여의도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그리고 지금 앞에 너들섬 개발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흑석동에서 검은돌 동네에서 금빛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준강남에 버금가는 그러한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흑석동 전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강 리치 중개법인 대표 나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